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열대학 교실의 손운목입니다. 평상시 이제 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 기생충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 중에 일부를 소제목을 해서 일상생활 속의 기생충병이라는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생충이라면 광범위 아주 범위가 이제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세포 동물인 원충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다세포 동물인 이제 연충이 있고요. 연충에는 또다시 이제 그 실같이 생긴 벌레인 선충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혓바늘 갖고 있는 헙충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주 길면서 테이프같이 생긴 그 조충류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원충은 이제 워낙 작고 눈에 잘 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다세포 동물인 연충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연충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 기생충이 이제 인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반려동물이죠.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의 회충이라든가 구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쥐의 기생충인 간모세선충,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의 기생충인데 인체에 우연하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개회충이라든가 고양이 회충,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알 상태로 이제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충난은 이제 개나 고양이 변으로 나온 충난입니다. 이건 반륙하지 않는 상태죠. 이것이 이제 흙 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를 하게 되면 유충이 들어있는 형태로 반륙을 하게 됩니다. 이 유충이 들어있는 충난을 사람이 이제 우연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장내에서 부화를 하고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혈류를 타고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이제 우리 혈액이 이제 걸러지잖아요. 걸러지면서 그 이제 충체가 간에 필터돼서 이제 박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간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감염됐을 때.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그 혈액이 전신 순환을 하게 되니까 전신 다른 장기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가는 부위가 눈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나 신장,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안과에서 주로 이제 그 보고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6케이스가 이제 레포트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증상이라든가 이제 과거력, 이거는 이제 애들이 주로 놀이터에서 흑장난하고 놀았는지 하는 그런 과거력이 중요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라는 거는 이제 간이 커진다든가 어떤 이제 시로틱, 다시 말해서 경화가 온다든가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임상적인 거라서 병원에 가서 이제 컨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에 들어간 케이스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눈에 병변이 생기고 이게 의심이 됐을 때 이제 효소면역법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학적 진단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제 다 이제 효소면역법으로 이제 컨펌이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역시 선충류에 잘 넣는 회충약인 알벤다졸을 쓰면 되는데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알씩 해서 2주간 투여를 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개나 고양이 동물의 이제 구충, 후구음이 피하 조직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유충 피뇌이행증이라는 어떤 질병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에 병소를 일으킵니다. 그런 이제 구충의 유충이 흙 속에 있다가 사람 피부가 닿게 되면 피부를 뚫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와갖고 이것이 정상적인 구충일 사람 구충일 경우는 혈류를 타고 이제 폐로 가서 폐이행을 하고 성충이 되는데, 이거는 유충 상태로서 이제 피하 조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 병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피부 병소에 이렇게 이제 뱀이 기어간 자국 같다든가 이런 이제 형태의 그 병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임상 증상하고 어떤 과거력, 어떤 지역에 이제 여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농사일을 하면서 흙하고 이제 피부가 닿았다든가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생금을 해서 충체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도 병소나 이런 걸 갖고 주로 이제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벤다졸이라는 약제를 갖다가 이건 약 2주간 투여를 하게 되면 병소가 좀 아물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쥐의 기생충입니다. 카필라리아 헤파티카라고 하는 간모세선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쥐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이제 쥐관이 되겠는데, 감염된 쥐가 지역, 이제 조사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심한 지역은 60% 정도의 집쥐들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쥐가 감염이 된 쥐들이 이제 간에서 이제 충난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로 충난이 바깥으로 나오겠습니까? 쥐가 죽어서 이제 부패를 했을 때 이제 흙 속에서 이제 충난이 남게 되겠죠. 또 하나 경로는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변에 충난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고양이, 이제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변을 보고 땅에 묻어갖고 이제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놀이터 흙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남 진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 이제 남강도 있고 강이 하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민물고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민물고기 회를 먹어도 되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알고 먹으면 된다 그래서 먹으라 그래요. 뭐 어떤 종류를 먹으라고 하는지 그거는 물고기 종류는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민물고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스토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병률이 높고 문제가 되는 이제 풍토병이 이제 간디스토마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먹었을 때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증, 그 다음에 장흡충증,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 이제 선충증인데요. 장모세선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흡충 또는 간디스토마라고 하는데, 이 감염증을 이제 간흡충증, 간디스토마 감염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나무잎 모양으로 생겼죠. 앞쪽에 이제 혓반이 하나 있고, 앞쪽 한 5분의 1 지점, 여기 작은 혓반이 이제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 그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자궁내 충난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 뒤쪽에 보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고환입니다. 고환이 이제 아주 이제 심하게 가지가 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명이 이제 크로널 기스라는 학명을 갖게 됐고요. 어쨌든 이놈이 이제 살아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활발히 앞쪽 부분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렇고요. 이게 이제 민물고기 회 내에 이제 피낭유충, 이제 먹어서 감염되는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낭유충인데, 피낭유충은 직경이 한 160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눈에 안 보이죠.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같이 생긴 타원형으로 생긴 이것이 피낭유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 실태 조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기생충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생충 관리의 어떤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생충이 없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이제 2012년이고, 그보다 앞쪽에 한 게 2004년에 한 겁니다. 이때 보면 이제 간흡충 감염률이 2004년의 경우는 2.42%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은 1.86%로 줄어들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인구수로 환산해서 봤을 때 2004년은 이제 117만 4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다고 추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이제 93만 2,5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추산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남자하고 여자 비율을 보면 딱 2대 1입니다. 남자가 이제 배로 이제 많이 감염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어떤 자료, 우리나라 인구의 1000분의 1 모집단을 선정해서 이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강유역에 이제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건 2015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분석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제 한강 유역은 낮아요. 1.1% 정도 낮고, 그 다음에 영산강도 좀 낮은 편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낙동강하고 섬진강 쪽입니다. 11.7%고 9.9%입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이제 8.4%입니다. 간흡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널리 유행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생충 퇴치 사업에 이제 타겟이 되는 기생충이 이제 간디스토마입니다. 간흡충에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디스토마의 유충이 처음에 이제 그 피낭 유충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고 민물고기를 먹었을 때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장 내에서 탈랑이 돼요. 나온 유충이 이게 이제 올라오다가 그 앰플로바타라고 해서 장하고 간하고 연결되는 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담도로 들어가요. 담도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간에 이제 끝 쪽으로 들어갑니다. 페리페리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발육을 하죠. 그럼 그 몸집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그쪽이 자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와요. 간내 담도 내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체가 이제 계속 거기서 발육하면서 먹고 이제 배설하는 대사산물이라든가 충체 어떤 기계적인 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간 담도에 병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단간 상피가 이렇게 정식이 된다든가 탈락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과정이 반복이 되고 단간 상피 주변에 이제 그 섬유화가 일어나고요. 심할 경우는 이제 육아 조직이 이제 증가되면서 간이 이제 딱딱해집니다. 간 경화가 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간에 염증도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유전적인 거라든가 자기가 먹는 어떤 음식물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간 디스토마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작용이 됐을 때 담과 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업충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생물학적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단은 대변 검사를 하면 돼요. 문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민물고기 먹었냐 하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변 검사를 하게 되면 충난이 워낙 이제 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진단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간 디스토마 충난하고 장 디스토마 충난이 아주 비슷해요. 이게 이제 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 검사 중에서도 이제 도말법보다는 이제 집난법으로 해서 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치료는 이제 그 프라지퀀텔 제제인데 이 우리나라 이제 신풍제약에서 이제 디스토시드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이제 받아갖고 이제 약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간업충의 경우는 좀 약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체중 킬로그램당 25mg을 하루에 3번, 하루 내지 이틀간 드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간 안으로까지 이제 약제가 대사가 돼서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업충 치료제인 프라지컨텔이 아주 안정적인 그런 약이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작용으로서 이제 어지럽다. 약을 이제 이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어지럽다, 졸린다,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이제 그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제 그 소수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민물고기를 먹음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장디스토마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코가와업충, 다카시업충, 이건 이제 메타고니무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장업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비형업충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민물고기 먹고 감염되는 이형업충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메타고니무스 3종류하고 가시비형업충 이렇게 이제 4종류가 있는데 이건 벌레가 굉장히 적어요. 크기가 1mm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그 장 디스토마 이런 종류들은 오염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태학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물이 깨끗하고 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천 경계가 아주 좋은 곳. 이게 다슬기가 제일 중과석주거든요. 다슬기가 제일 중과석주고 제2중과석주는 이제 어너나 황어 뭐 아주 다양한 물고기, 민물고기가 작용을 해요. 거의 뭐 모든 물고기가 메타고니무스의 피낭유충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가시비형업충은 주로 이제 피라미나 갈게니와 같은 그런 종류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날로 많이 먹는 어너나 이런 것들이 제2중과석주 또는 인체 감염으로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장업충, 장디스토마로는 이제 극구업충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홀텐스 극구업충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전구안 극구업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홀텐스 극구업충이 이제 우점종인데요.
이거는 벌레가 좀 커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영업충 종류는 1mm 내외인데 이거는 이제 1cm 내외. 그러니까 이제 좀 크죠, 벌레가 1cm 넘어가니까. 이건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주민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 마을 주민의 48%가 이제 감염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13명을 갖다가 우리가 약을 주고 치료를 해서 벌레를 꺼냈는데, 한 사람에서 이제 위에 보시는 그 충체 모아놓은 그림 있죠? 684마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심하게 감염돼 있죠. 큰 벌레가 그만큼 감염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증상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 이제 살면서 계속 이제 중복 감염, 반복 감염이 되다 보니까 벌레하고 그 사람 장하고 어느 정도 타입이 돼 갖고 면역도 생기고 뭐 타입이 되다 보니까 증상 없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처음 여기 이제 역학 조사를 간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름 휴가 때 자기 고향 청송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고 철렵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복통이 있고 속이 아프고 뭐 그 다음에 또 설사나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단을 받아갖고 이 벌레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물어갖고 그 지역을 찾아간 거죠. 주로 이제 동사리 종류나 민물고기 다양한 종류가 인체 감염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기생충도 홀텐스 고급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끔씩 내시경 하다가 보면 이제 소장에 붙어 있다든가 점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극곱충 말고도 이제 새인두업충이라고 하는 크리노스토문 캄플로나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그 식도 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를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이영업충류나 극구업충류와 같은 장업충에 감염됐을 때는 그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설사변을 보게 되고 그렇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데, 여기 메타고니무스라고 하는 그 장업충의 피나요충을 2,500개를 흰쥐에다 감염을 시키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쥐를 잡아갖고 장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 내용물이 이와 같이 이제 수용성 설사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것이었고요. 이 장을 갖다가 이제 조직학적으로 마이크로돔 잘라서 관찰해 보니까 장 점막, 다시 말해서 이제 육모 사이에 벌레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크립트 쪽까지 내려가 있다든가, 장 점막이 아주 심하게 망가져 있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병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업충에 감염됐을 때는 주로 이제 소화기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문제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그 문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민물고기 먹었느냐 하는 거, 어느 지역을 방문했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축란을 검출해서 진단하는데, 이제 이영업충의 경우는 이제 간업충 축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간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이제 프라지퀀텔, 디스토시드 한 알이면 돼요. 이게 체중 킬로그램당 10mg인데 이 한 타블렛이 600mg이거든요. 그럼 60kg인 사람은 딱 맞죠. 그렇지만 80kg든 뭐 60kg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재가 바로 장에 들어가서 바로 충치하고 바로 이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벌레가 쭉 뻗어갖고 그 변하고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민물고기 먹고 감염될 수 있는 건 선충류 중에 이제 그 카필라리아 필리피넨시스라는 그런 이제 장모세 선충이라고 그러는데요. 설사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감염이 됐을 때요. 그 흡수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소라든가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이게 이제 그 사람 장내에서 장내용물이 이제 오랜 기간 정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가 감염이 일어납니다. 자가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충체가 엄청나게 많이 정식이 되었고 또 큰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할 경우는 이제 그 설사를 심하게 하고 이게 쇼크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잘못돼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든가 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견된 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어떤 어부가 오랜 기간 설사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부검을 하다 보니까 충체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서 환자 발생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3년에 이제 첫 케이스가 보고된 후 6케이스가 이제 보고돼 있고,
그 중에 이제 3케이스가 외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온 수입성 징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그 그림이 저희 학교에서 검출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수컷은 작죠. 크기가 적고 암컷은 이제 길이가 좀 긴 편이고 가운데 있는 충란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편충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분류학적으로 편충상과에 속하는 이제 벌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충란 모양이라든가 또 앞쪽에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충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점막을 갖다가 병리학적으로 이제 그 관찰한 표본이 되겠는데 충치의 단면이 아주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치의 어떤 단면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티코사이트라고 하는 앞쪽 부위에 있는 그런 염주알 모양의 그런 구조를 갖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담소가 민물고기가 인체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물고기가 이제 그 작용하는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알벤다졸을 갖다가 오랜 기간 투여를 하면 치료가 비교적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바다 물고기, 민물고기 먹고는 여러분들 그 디스토마 걸린다는 거 상식적인 수준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물어보는데 바다 생선을 먹었을 때도 이제 뭐 기생충이 감염이 되느냐고 물어봐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아니사키스는 조금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토마가 바다 물고기 먹고 감염된다는 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촌충 감염증은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니사키스증이라는 거는 이제 생선회 먹고 이제 많이 감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산 포유동물이 종숙주입니다. 고래나 뭐 그 물개나 이런 것들이 종숙주고 그런 것들의 위나 장 안에 뭐 20-30cm 되는 성충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이제 바닷물 속으로 알이 나와갖고 알이 이제 바닷물 속에 부유하고 다니다가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해서 나온 유충이 크릴새우라는 그 플랑크톤이죠, 일종의. 크릴새우가 이제 그 유충을 먹어요. 먹게 되면 크릴새우가 감염이 됩니다. 크릴새우가 이제 제1중과숙주고 크릴새우 종류가 1중과숙주로서 이제 물고기 먹히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먹고 감염이 돼요. 물고기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중과숙주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유충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물고기가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감염이 되면 그 내장 부위에 주로 이제 중체가 가 있습니다. 내장 부위에 이렇게 중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물고기 어떤 조직 반응에서 둘러싸 버려요. 나선 모양을 꼬여 있는 안에 이렇게 이제 막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막은 물고기가 만들어 준 겁니다. 벌레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이제 벌레 유충을 사람이 우연하게 생선에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 감염이 돼요.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된 거고, 이제 밑에 이제 두 마리는 이제 꺼낸 거를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이게 이제 생선에 먹고 5시간 내지 6시간에 이제 그 급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통이 아주 심하고 구토가 나고 이래갖고는 생선에 먹고 식중독 걸린 걸 오인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막 그러다가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제 술 마시면서 같이 생선회를 먹잖아요. 그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약간 마취 상태니까 좀 아프더라도 이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만성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위 점막 안에 이제 충체가 박혔던 게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조직 반응에 의해서 염증세포가 지민이 되고 파이브로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조직이 이렇게 이제 그 주위를 둘러싸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혹이 되는 거죠. 튜머라고 그러는데 혹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만성기 증상으로 가끔씩 가다가 배가 아프고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보시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급성기 때 위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충체가 이제 위벽을 뚫고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그림은 요거는 이제 그 위벽 안에 이제 튜머를 갖다 제거를 해서 생검을 해서 꺼내갖고 이제 진단을 위해서 이제 그 조직 표본을 만든 겁니다. 이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보고 이제 아니사키스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물고기 먹고 이제 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겐 주로 이제 이형흡충과에 속하는 이제 그 장디스토마들입니다. 크기가 이것들도 이제 뭐 1mm 내외인데 가운데 있는 긴 이형흡충 이놈은 좀 길어요. 한 5mm 정도 돼요.
정도 길고 나머지 것들은 한 1mm 내외인데 우리나라에 한 7종 정도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 앞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이영업충류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이게 이제 이영업충류는 이제 그 갯벌이 발달된 우리나라의 이제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이런 데 이제 에서 이제 잘 유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갯고동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삶아서 안에 있는 알맹이를 빼먹기도 하는데 갯고동이 제일 중과숙주고 밑에 있는 그림들 여기 이제 농어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전어, 그 다음에 숭어, 그 다음에 숭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가느다란하게 생긴 이제 가숭어라는 게 있습니다. 가숭어하고 그 다음에 문절망둥은 이제 전라도 쪽 호남 지방에서는 이제 문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걸 꼬시래기라 그래요. 낚시하면 엄청 잘 잡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중과숙주로 또는 인체 감염원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 날로 많이 먹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문절망둥하고 숭어입니다. 다른 종류들은 이제 피낭유초를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 여기 이제 가숭어나 숭어, 문절망둥은 이제 피낭유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열두조충 종류인데 옛날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다이필로보스는 라툼이라서 광절 열두조충이 이제 일반화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동해 열두조충 다시 말해서 학명으로는 이제 다이필로보스룸 리온가엔제라는 이런 이제 아주 벌레가 큽니다. 10m 이상 자라는 엄청나게 큰 이제 거대한 그런 이제 촌충인데요. 이게 이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연어나 송어가 이제 중요한 감염원인데 연어나 송어 외에도 다른 이제 바다 생선들이 이제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숭어가 이제 그 감염원으로 보고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동해 열두조충 말고 이제 다른 연하고 열두조충이라든가 작은 열두조충 이런 것 아주 드물지만 이제 인체 감염제가 보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례가 이제 총 43례 이건 조금 지난 자료인데요. 조금 더 추가가 됐을 겁니다. 보고가 돼 있고 감염이 됐을 때는 벌레가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지만 증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촌충 종류는 이제 인체하고 아주 적응이 잘 된 그런 종류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화기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빈혈을 많이 이제 호소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비타민 B12 결핍의 어떤 빈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케이스에서는 빈혈을 호소하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진단은 이제 병검사로 가능해요. 이게 충난을 워낙 많이 이렇게 산출하기 때문에 변을 그냥 슬라이드에 찍어갖고 카버글라스 덮어서 보더라도 검출될 정도로 충난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편절을 얻어갖고 편절의 어떤 형태학적 특징을 갖고 중체 종까지 감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치료는 이제 프라지컨테를 쓰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선충류 종류는 알벤다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토마 종류나 촌충 종류는 이제 프라지컨텔, 디스토시드 쓰면 돼요. 이것도 장내에 이제 있는 벌레이기 때문에 체중 킬로그램 10mg 하나만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육회를 먹었는데 기생충 감염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모충이라는 이제 그 선충 종류가 있고 촌충. 이건 뭐 육회 먹고 촌충 걸린다는 건 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모충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처음 경상남도 거창에서 이제 오소리 먹고 감염된 케이스를 처음 발견해갖고 보고한 후에 지금까지 한 59例가 보고 레포트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와 있는 성충이죠. 수컷이나 암컷은 아주 특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체 내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인체 내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있으면서 소화기 증상을 일으켰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낳은 암컷이 이제 유충을 낳아요. 유충을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 유충이 이제 장점막을 뚫고 혈류를 타고 돌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스켈레탈 머슬이라는데 골격근이죠. 그런 데 가서 박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충이 근육에 가서 박히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상적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식중독하고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성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유충이 성충으로 발육하는 시기에 창내에 머물면서
그런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컷에서 나온 유충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에 들어가서 근육에 가서 이제 박히는 그 시기에 이제 근육 침입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납니다. 춥고 완이 나고 몸살 막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런 증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기 몸살에 걸리는 걸 알고 이제 약국에서 약 사먹고 그러다 낫질 않아요.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좀 한참 이제 그러다가 좀 또 괜찮아집니다.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이제 회복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증상이 사라지면, 근데 그 기간이 꽤 길어요. 어쨌든 이제 근육에 가서 이제 박혀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심장 근육에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유충이 벌레가 박혀갖고 이제 문제가 이제 심장 근육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회를 먹고 촌증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촌증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테니아 종류인데요. 유구조충, 무구조충, 아시아조충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성충은 이제 길이가 뭐 한 5mm 내지 한 6m, 긴 거는 뭐 한 10m 가까이 되는까지 자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돼지고기나 쇠고기 근육 안에 이 이제 촌충의 유충, 이게 낙미충이라고 그러는데요. 낙미충이 근육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이제 모르고 감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그 유충이 이제 들어가서 사람 장내에서 이제 성충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유구조충의 경우는 이제 감염된 사람 변에 이제 알이 나오거든요. 그 알을 먹게 되면 사람이 종숙주도 되면서 중간숙주도 돼요. 그래서 알을 섭취를 하고 사람 몸 안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이제 낙미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쇠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성충 감염은 이제 쇠고기나 돼지고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진단은 이제 병검사에서 특징적인 충난을 이제 발견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충이 이제 뭔지 충난으로 감별이 안 돼요. 충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지콘테를 주고 설사제 먹이하고 충체를 빼내게 되면 그 충체의 어떤 형태학적 특징을 갖고 이게 이제 유구조충인지 무구조충인지 아시아조충인지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치료는 이제 그 촌충 종류이기 때문에 디스토시드를 쓰면 돼요. 이건 뭐 요즘은 뱀 개구리 참 보기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좀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건강원이라 그러죠. 뱀탕 끓여주는 그게 이제 뭐 거의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뱀을 지금 못 잡게 해요. 뱀을 잡게 되면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뱀이나 개구리를 먹게 되면 이제 오는 기생충이 뭐 2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고충이라는 건 스파이로메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스파이로메트라라고 하는 촌충의 유충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챙이가 이제 제2중간숙주고요. 이제 제1중간숙주는 물벼룩입니다. 사이클롭스라는 건데, 물벼룩이 1중간숙주고, 제2중간숙주는 올챙이인데,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를 하게 되면 개구리 몸 안에 그냥 이제 넘어가서 이제 크게 돼요. 그리고 또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는 뱀, 유혈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스파이로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쪽 상단 왼쪽에 보면 이제 뱀 껍질을 벗겨놓은 근육 안에 흰 물체가 보이죠? 이게 스파이로감입니다. 충체 오른쪽은 이제 분리해 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충체가 여러 마리인데, 또 밑에 거는 이제 올챙이 때 나오는 아주 작습니다. 그 밑에 하단 왼쪽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때는 조금 커져, 좀 덴스해지면서 커지고요. 이걸 이제 뱀 근육이나 이런 걸 이제 날로 먹게 되면 스파이로감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장벽을 뚫고 나와가고 온몸을 헤집고 다닙니다.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스파이로감이 그 참피동물 오리진이잖아요. 뱀, 개구리가 이제 그 냉혈동물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이제 그 피하 조직이라든가, 우리 몸에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제 고환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피하 고충증, 고환 고충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렇지만 눈에도 가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이제 뇌 조직이나 중추신경계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쪽에 이제 뇌에 들어갔을 때 이제 CT 소견이라든가 그렇고, 이게 눈에 들어간 케이스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지역에서는 눈에 이제 눈병이 생겼을 때 이게 민간요법으로 개구리 껍질이라든가 뱀 껍질 또는 뱀 근육이나 개구리 근육을 눈에 붙이는 민간요법이 있어요. 그게 눈에 이렇게 이제 스포용으로 이렇게 붙여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유충이 뚫고 나와갖고는 눈의 점막을 뚫고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벌레가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팔가눔이 어떤 기생충인지 이제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생존이 강한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프라지칸텔 용액을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용액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뒤쪽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담배 폈을 재생기잖아요. 타고 나면 재같이 변해버려요. 근데 앞쪽 부분은 살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마레이를 갖다가 이제 도수별로 이렇게 해서 쬐어갖고 보면 그 뒷부분 다 뭉개져 버리고 앞부분만 살아있어요. 근데 앞부분을 갖고 이게 죽었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마우스에다 감염을 시켜갖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살아나와요. 재생이 돼갖고. 그래갖고, 야, 이거 참 지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스팔가눔을 갖다가 냉장실에다가 보관을 하면 이렇게 움츠려들 상태로 있어요. 그래갖고 앞부분부터 이제 면도날로 1mm, 2mm 이렇게 잘라갖고, 그걸 마우스에다 감염을 시켰죠. 근데 앞쪽 1mm 부분에서 다 살아나요. 뒷부분은 이제, 그게 이제 그로스 센터가 아주 앞쪽에 있다는 걸 갖다 저희가 실험으로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스팔가눔이라는 거는 이제 마땅한 치료 약제가 없는 아주 지독한 벌레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주걱업충이라는 게 네오디플로소모 서울렌세라는 겁니다. 충체가 아주 이제 귀엽게 생겼죠.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에는 주로 이제 부착기관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생식기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스팔가눔하고 비슷하게 제1중가습주는 또아리 물달팽이입니다. 또아리형 물달팽이가 1중가습주고 2중가습주는 올챙이입니다.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로 바뀌면 그대로 이제 피낭요충이 이제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는 뱀 밑에 있는 게 유혈목이라는 뱀인데 개구리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구리 뒷다리 근육인데 흰 반점 보이죠? 이게 스팔가눔, 서울주걱업충의 피낭요충입니다. 이게 이제 개구리 때는 이렇게 점점이 보이는데 뱀에서는 뭐 쫙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점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있는 건 하나를 이제 염색을 한 건데 앞부분의 성충의 앞부분입니다. 성충의 앞부분만 이렇게 이제 피낭요충 상태로 있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뒷부분이 자라나요. 그래갖고 이제 주걱 모양이죠. 근데 이놈은 이제 트리보시티 고관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 장점막이 아주 심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복통이라든가 설사가 심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케이스가 이제 그런 이제 응급실 케이스였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계시는 이제 홍성태 교수님이 이제 군 장병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감염된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문진을 하고 병 검사를 통해서 특징적인 축난을 검출하면 진단이 되고요. 치료는 이제 이게 디스토마이기 때문에 디스토시드, 프라지칸텔을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충제를 갖다가 계속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느냐,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라든가 1년에 2번씩 나라에서 꼭꼭 이제 구충제를 투여를 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전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는 이제 회충약을 갖다가 옛날에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기생충은 거의 없습니다. 회충, 편충, 구충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알벤다졸하고 이제 프라지칸텔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벤다졸은 개발도상국이나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이제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 좀 의심이 되면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자기가 이제 알벤다졸 계열은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그냥 임의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디스토시드 프라지칸텔 종 제제는 이거는 이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갖다가 병원에서 이제 받아갖고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이제 기생충 관리 사업을 하면서 퇴치 사업 일환으로 이제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에서 이제 그 지자체 장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요즘은 지자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구충제를 갖다가 왕창 사서 주민들한테 정기적으로 복용을 시키려고 자꾸 이제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 돈 다른 데 쓰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회충약 옛날 이제 그런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간흡충을 비롯한 이제 디스토마 종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처방전을 통해서 이제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그 약국 가서 이제 그 처방전 주고 약을 받아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특히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그런 기생충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시골에서 민물고기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간디스토마는 이제 중요한 담관암까지 일으키는 아주 이제 무서운 기생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옛날에 많던 회충, 편충, 구충 이런 이제 토양맥에서 그런 기생충은 전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시면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받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그런 이제 스팔간음, 고충 같은 것들은 참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런 기생충에 관해서는 외과대학에 있는 기생충학 교실이라든가 이제 건강관리협회 기생충병 연구소 이런 데 그 자문을 구한다든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를 갖다가 이제 그 마련해 주신 기생충병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